절단기까지 동원해 콘도에 침입하는 전문 절도범이 설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LA 한인타운 범죄에 한인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발표 이후 미국에서도 막판 홍보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인은행장의 연임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장들의 연임이 한인은행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여파에도 올해 대학 입학 지원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지원자 비율도 회복세로 돌아서 팬데믹 이전인 2년 전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21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잦아들면서 해고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한인들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사건 사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인타운 치안에 대한 한인들의 불안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형 절단기까지 동원한 전문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무언가를 끌고 콘도 연문 계단으로 침입합니다. 대형 절단기입니다. 전기톱 정도 같아요. 그냥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워 소 같은 거 그런 거 같고. 이들 남녀는 콘도 뒤편 창고에 다가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순 뒤 마구잡이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창고 6곳 모두가 다 털렸습니다. 값비싼 골프채와 TV 등 이들이 가져간 피해 물품만 $10,000어치가 넘었습니다. 창고들 가보면 이제 그 락들이 다 부셔져 있고 전체로서는 한 10,000불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20대 남녀 용의자들은 창고를 턴 뒤 정문 입구 쪽으로 들어가 소포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포처럼 눈에 보이는 소포 전부를 훔쳤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연장을 그렇게 들고 들어오면 아예. 대형 절단기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잠금 장치를 바꾸는 것으로는 이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바로 옆 아파트까지 동일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A lot of Amazon packages were being stolen. They had screenshots of the video and from the security camera and they were posted all over my building. 콘도 측은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인타운의 불안한 치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SBS 김윤아입니다. 네, 한국 대통령 선거 오는 9일 치러집니다. 이 막판에 이뤄진 단일화 발표에 여야 맞대결 양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끝났지만 한인들도 SNS 등을 통해 막판 선거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대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발표된 야권 후보 단일화. 일단 국민의힘 등 야당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단일화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 단일화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선거에 대해서 높아졌습니다. 아주 안철수가 잘했죠. 잘하고 윤석열이 돼야. 단일화 관련 소식은 물론 선거 뉴스를 SNS 등을 통해 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먼저 왔더라고요. 아는 지인한테서 됐다고, 단일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보고서 같이 또 저도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단일화된 거를 되게 환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인들도 이에 맞서 SNS 선거 홍보에 동참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은 아무래도 야권보다는 여권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더 안정된 나라고 민주화로 정말 정당하게 잘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한 바람이죠. 지지하는 당과 후보를 떠나 이번 후보 단일화가 다가오는 선거에 가져올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계획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 멀리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막바지 선거 구도를 뒤흔들어 놓은 야권 후보 단일화로 한인 사회의 대선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은행장들의 연임 시대라고 불릴 만큼 한인 행장들의 연임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장들의 연임이 한인 은행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최근 3년 연임이 확정된 한미은행의 반일리 행장. 은행 성장을 이끌어온 성과에 대한 이사들의 평가라는 분석입니다. 연임 여부를 검토 중인 CBB은행의 조앤킴 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던 단연 계약이던 연임이 유력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장 후보군이 비비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무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마땅히 후임 행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리지널 은행들이 되게 되면은 상품도 다양화되고 뭐 직원들도 다양화되고 그러면 앞으로 뭐 CEO도 이제 꼭 한국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죠. 행장급 인사들을 육성하는 데 인색했던 한인은행권은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타인종 고객까지 확보해야 하는 마당에 이제는 타인종 행장까지 물색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은행에서 리저널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장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한인 경제 성장에 걸맞은 한인은행권의 발전은 결국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s far as I know, that's the East West Bank's strategy. They reach out to broader consumer base in the United States, and we do see they are expanding pretty well. 행장급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한인은행권을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에 위치한 클리브랜드 국유림에서 발생한 짐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발생한 짐 산불로 지금까지 55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15%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방국은 산불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여파에도 올해 대학 입학 지원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지원자 비율도 회복세로 돌아서 팬데믹 이전인 2년 전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입학 지원자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최근 발표한 대학 지원서 분석 자료에서 올해 가을 학기 입학 지원자는 모두 116만 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전 2019-2020 학년도 지원자 100만 9,300여 명 대비 무려 14%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또 올해 학생 한 명당 평균 지원 대학은 팬데믹 이전 5.4개 대학에서 5.6개 대학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립대 지원서 제출 건수의 증가율은 25% 늘어나 사립대 지원서 제출 건수 증가율 18%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입 지원서 가운데 사립대 지원 비율은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SAT나 ACT 점수를 제출한 학생 비율은 전체 지원자의 48%로 팬데믹 이전 76%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유학생 지원자 비율은 모두 11만 6,400여 명으로 조사돼 2년 전보다 무려 33%가 증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혹시 요즘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한인 여행업계에도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텔과 항공료 등 여행 경비들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진정세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이면서 호텔과 항공료 등이 인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 여행객들의 예약이 폭발하면서 항공권 요금도 30% 이상 뛰었습니다.
더구나 봄방학을 앞둔 학생들까지 여행을 위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면서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40% 정도가 봄방학 시즌을 맞아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봄방학과 여름을 앞두고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5천 건보다 낮았고 이 전주보다도 1만 8천 건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잦아들면서 해고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예매 첫날 전석 매진시키며 흥행력을 과시했습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 측은 BTS 팬클럽인 아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예매에서 순식간에 티켓이 동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매는 아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공연은 인근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도 할 예정입니다. BTS 콘서트는 다음 달 8일과 9일, 그리고 15일과 16일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고 이 통로 주변에서는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3차 협상을 열어 전면 휴전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의 벨라베슈 숲에서 두 번째 협상을 가졌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전면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선 전쟁 지역 내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О совмест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ридоров для эвакуации мир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для доставки медикаментов 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места наи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х боев. 양국 대표단은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주변 지역에서 일시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차 협상회담을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협상 결과를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Но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решили сегодня, это вопрос спасения людей,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в зоне вое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поэтому ст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전투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의 대피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휴전을 촉구하며 담판 대면을 제안했습니다. Я не кусаюсь. Я нормальный мужик. Сядь со мной. Поговори. Чего ты боишься? 일각에선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전쟁 지역 내 민간인들이 탈출하고 나면 러시아가 대대적인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국이 러시아 신흥 재벌들에 대한 무더기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각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러시아의 신흥 재벌 19명과 가족 등 49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I'm announcing that we're adding dozens of names to the list, including one of Russia's wealthiest billionaires, and I'm banning travel to America. 러시아 철강왕 우스마노프 등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재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단체와 개인들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푸틴을 옥죄기 위한 거라며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We look at one of the big factors is of course the proximity to President Putin. We want him to feel the squeeze. We want the people around him to feel the squeeze.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긴급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227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며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 사상자들을 내가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 항구 도시들을 포위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 장악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격전지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크림반도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현지 방송을 통해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로를 차단하려고 도시 주변 철도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폭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Но мы с Игнатьевым, мы в Игнатьевке сидели дней 6, наверное. И тут уже дней 10 сидим. 헤르손과 마리우폴에 이어 오데사까지 장악하면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어지는 보급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키이우를 포함해 인근 지역도 여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키이우 북동쪽의 교통요지 체르니히우에선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학교 2곳과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원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톤 헤라시첸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원전으로 침투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입니다. 러시아군은 앞서 지난달 24일엔 가동이 중단된 옛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2,0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갑작스런 폭격에 이 할머니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잃었고 하마터면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На меня эта дверь упала, и потом куски кирпича, и штукатурка, все, и из потолка штукатурка, все посыпалось. Ну, я выбежала. 러시아군의 공격은 민간인 거주 지역,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무장 시민들에게까지 마구 총을 쏘고 있습니다. Да ты шо? Скоты! Вот это русский мир!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러시아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SNS엔 러시아군 포로 영상이 속속 올라오는데 대부분 앳된 얼굴입니다. 이 젊은 러시아 군인은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건네준 빵 한 덩이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주자 미처 말 한마디 못한 채 손으로 입을 맞춰 인사만 건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특히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진공폭탄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등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과 관련된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당초 러시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이 우크라이나 전 국방차관을 단독 인터뷰해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 들어봤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알리나 플로로바 우크라이나 전 국방차관이 SBS와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젤렌스키 정부의 국방 현대화 전략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키이우 근처에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군 행렬의 정체부터 물었습니다. What does the military convoy means? They're trying to reach it from multiple directions now. They're trying to make the circle around. 하지만 이 병력 상당수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공격력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like a lot of equipment is already captured by Ukrainian army or destroyed by Ukrainian army. 플로로바 전 국방차관은 러시아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They obviously lack of food. They obviously lack of fuel. And they cannot build normal logistics. So that is why we are saying that the time is on our side.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판하면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are having a lot of losses here. And actually this is losses which Russia never fac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러시아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mainly target civilian population. This is the tactic when they try to demoralize us and to make us to bring the white flag, but this is not what they will got.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지원하는 무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constant supply of equipment, weapons, missiles, whatever from West now. Finally, Europe understood, and finally the whole world understood. We are on the front line. 반군을 주로 상대했던 러시아군이 제대로 훈련된 우크라이나군을 너무 얕잡아봤다고 꼬집었습니다. They were fighting with mostly civilian population and some rebels. So first in their history, they faced some kind of serious army forces and they are losing on all the directions. 다만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핵무기 사용에 나설 것을 우려했습니다. I don't see that Putin for now has any sentiments about not using nuclear weapons. It's a complete change of the world.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은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obviously. We need you to learn our lessons, to look around and to be prepared to fight.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평균 기온이 50도에서 60도대의 쌀쌀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는 토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 겨울 폭풍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쯤부터 다시 70도대 중반대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30년 동안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됐던 한 식당의 대명사 금강산 식당이 결국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LA 총영사관은 국가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대학교 입학을 위한 진학 집중 과정과 한국대학교 진학을 위한 한국어 집중 과정, 맞춤형 한국어 이해 과정 등을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 전액과 항공료 70%를 지원한다며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서 2시간 동안 7명의 아시안 여성만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플로리다주 출신으로 맨하탄에 거주하는 올해 28살 스티븐 자이온스를 폭행과 증오범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이온스는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30년 동안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됐던 한 식당의 대명사인 금강산 식당이 결국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시 마셜국은 지난 1월 25일 발부한 금강산 식당과 케더링 업소 잔치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고 업소들을 폐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물주인 KIT 리얼티 측이 금관산 식단을 상대로 렌트 등 395만여 달러 체납 등을 이유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 비자인 H-2B의 하반기 쿼터가 조기 소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2 회계연도 하반기에 할당된 3만 3천 개의 H-2B 비자가 지난달 25일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쿼터도 지난 28일 석사형 2만 개와 학사형 6만 5천 개 등 모두 8만 5천 개의 신청서가 접수돼 모두 소진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실리콘밸리 인근의 프리몬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 허브가 발표한 2022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서 프리몬트가 전국 182개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3위는 샌프란시스코며 LA는 54위, 뉴욕은 58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LA 카운티의 코로나 지역 3의 감염 위험률을 높음에서 낮음 단계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LA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실내 행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강력히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보건 규제를 강화할 일 없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